받침을 하고 골반을 좌회전을 비트는데 이때 양 발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당경을 유지하고 원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비틀어. 안녕하십니까. 심신자연 회복을 돕는 김영금 태극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강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사력을 어떻게 유도해내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사력은 우리 태극권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죠. 이 전사력을 실기에 제대로 활용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만큼의 기력 증강이나 근력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실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외형을 숙지하는 단계가 끝이 나고 나면 이 전사력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사력이 어느 정도 해내는가에 따라서 운동 효과나 발달의 정도가 결정되어지고 또 내경이라 부르는 기혈순환, 실질적으로 기력이 흘러가는 그런 감각적 영역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함과 약함에 대한 통제, 조절, 또 그것을 의도하는 대로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바로 여기 전사력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각 초식에 따라서 전사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여러분들 별도로 좀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금강도대에 대한 어떤 포인트에서 전사력을 좀 더 강하게 끌어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끌어내는지를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금강도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입신중정 하명 하침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력을 느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겠죠. 항상 골반이 먼저 하침을 하고 골반을 좌회전을 비트는데 이때 양 발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당경을 유지하고 원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비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틀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죽기 십상이죠. 그리고 여기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반이 좌측으로 돌면 반대측 무릎은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려고 이렇게 탱탱함을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무릎을 좌우로 벌려주는 이 당경개원 이 부분에 대한 요기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의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반을 좌회전 틀 때 오른쪽 무릎은 가능한 살리려고 애를 쓰면서 비틀다 보면 왼쪽 다리는 이 방향으로 오른쪽 다리는 이 방향대로 비틀어지는 전사력이 느껴진다. 그러면 근육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전체적인 운동 강도가 세지는 효과가 벌어지죠. 좌측으로 먼저 틀어서 양손이 따라 올라가고 손의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하명을 하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부위가 하지에 대한 전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침을 하고 골반을 좌회전으로 비틀 때 왼쪽 골반 중심입니다. 여기서 반대측 무릎을 반드시 열어주는 이렇게 무릎을 죽이지 말라. 열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엄청나게 하체 근력의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비틀어지는 어떤 운동 강도의 센 정도를 느끼면서 그 다음 상체 손이 따라가고 도착하고 나면 무조건 하명, 미려, 당경, 하침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낮춰주는 하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손 방향이 바뀌면 이번에는 이제 우회전으로 가겠죠. 오른쪽 고관절 기점으로 해서 골반을 우측으로 비틀게 되면 아까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던 전사가 형성되었던 양 다리가 이제 반대쪽으로 바뀌면서 다시 또 반대측 회전 흐름에 전사가 또 생기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골반이 우회전 돌면 이번에는 반대측 왼쪽 무릎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벌리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대각 방향이 탱탱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식을 하면서 골반을 비틀어준다. 그러고 나서 양손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벌써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회전이 도착하고 나면 자세를 낮추면서 전사가 이루어진 것에 한 번 더 중력을 올려주는 이런 배가시키는 강도를 여기서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하고 다음 발이 이동되겠죠. 자, 이럴 때 이동하는 중에는 이제 전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풀렸다가 다시 발바닥이 지면에 밀착하고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전사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발바닥이 안착이 되고 나면 양무릎을 여는 당경개원, 미려를 당기는 미려중정, 하명을 넣는 하명발배, 그리고 전체적인 하침. 이때 주의할 점은 왼쪽 발끝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 발끝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당경을 열수록 하지전사는 커지게 됩니다. 이 발이 열리게 되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실제로 앉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각도가 상당히 전사를 만드는 데는 중요하다.
그 각도를 신경 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중심은 우중심인데 역시 시선은 좌측을 보고 당경 하침으로 우중심에 한번 다시 눌러준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중심에 누르고 여기서 좌로 체중을 밀어주고 골반을 다시 좌회전 틀 때 왼쪽 무릎을 최대한 세워주고 역시 뒤쪽 무릎도 이렇게 죽지 않도록 당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골반을 최대한 비틀어준다. 그러면 하지가 발목부터 해서 이 허벅지까지 역시 비틀어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함용하침으로 입신중전된 상태, 상체가 고추 선 상태에서 곧바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를 낮추면서 중력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을 극대화시킨 다음 다시 이제 발목을 풀고 전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겠죠. 전방으로 나가면서 허브 자세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자, 허브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안으로 이렇게 좁게 모이게 하지 말고 역시 이 폭에서도 각을 세워주는 당경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침할 때 눌러주는 거죠. 이때는 수직으로 중력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체를 단련합니다. 왼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가능하면 왼다리가 버틸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왼쪽 다리에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 때는 하복부 쪽으로 더 엉축을 시키니까 오히려 골반은 낮아지는, 물론 체력이 되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죠.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 들 때 오히려 엉덩이를 낮추면서 자세를 낮춰주면 하단전 하복부 중심으로 이렇게 압력이 형성된다. 그래서 독립부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마찬가지죠. 양발의 발끝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너무 벌어져 버리면 전사력이 약해집니다. 다시 발끝을 가능하면 11자 내지 조금 벌어진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는데 역시 시작은 발바닥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것. 그때 발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각도를 잘 가능하면 너무 벌리지 않는 각도에서 고정을 시킨 다음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당경을 열어주는 거죠. 무조건 하침을 하면 당경부터 열리면서 골반 낮아지겠죠. 송과 굴슬이라고 부르죠. 이 낮추면서 꼬리뼈를 당겨가지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함용을 해서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서 자세를 낮춰주게 되면 전체가 가라앉는데 그 모든 요결이 잘 연합하게 되면 결국 하복부 중심으로 이렇게 압력이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올린 이후에 호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오지조지, 당경개원, 미려중조, 함용하침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세를 낮추면 하지전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발바닥이 바닥을 이렇게 병마개처럼 비트는 힘으로 잘 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압착력을 느끼게 되고 지면에 내가 뭔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에 상부를 방송하고 그대로 낮춰주면 전사가 완성이 되고 입신중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전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골반이 좌회전에 비틀어질 때, 이때 전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비틀어질 때 반대쪽 무릎이 죽지 않도록 당경개원을 해주면서 비틀어줘야 된다. 그리고 손이 상체가 몸 따라서 이동하고 나면 그때 한번 나머지 요결들을 지키면서 함용하침으로 한번 눌러주는 것, 중력을 그 위에 배가시켜서 올려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자극 방법이다. 그 다음 거기서 돌려서 우회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서히 풀렸다가 다시 회전이 극대화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당경개원이 열리면서 하지가 비틀어지는 강도가 세지기 시작한다. 제대로 비틀었다가 거기서 하침, 나머지 여기를 지키면서 하침하면서 한 번 더 하지에다가 자극을 준다. 그런 이후에 무릎을 열고 중심을 이동시켜서 발이 나가면 다시 풀렸다가 발끝을 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쪽으로 꺾어서 고정을 시킨 이후에 당경을 열면서 나머지 여기를 지키는 하침을 해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벌써 하지가 또 힘을 받게 되고 다시 거기서 우중심에서 좌중심을 이동해서 골반이 좌회전으로 비틀어질 때 또 다시 한번 넓은 보폭에서도 같은 방식의 원리에 하지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마무리는 입신 함용 하침으로 자극을 한 번 더 주게 된다. 발을 열고 전진을 한 이후에 흡으로 들어갔어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당경이 벌어져 있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는데 이때는 입신을 유지하고 하단전 중심으로 힘을 엉축하는 느낌으로 해준다. 독립부를 할 때마저도 무릎을 높이 들 때 왼다리로 잘 버텨서 하복부 중심으로 엉축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자세는 낮추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리를 열고 나란히 놓은 다음에는 당경, 미려, 함용하침 똑같은 방식으로 발끝을 가능하면 너무 바깥으로 벌리지 말고 안쪽으로 11자로 만든 이후에 당경을 강하게 틀어주게 되면 하지의 비틀림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
마지막은 하충하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하복부 중심에 이런 중력감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안정감과 조화력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빨라졌는데 대부분의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지가 비틀어지면서 또 밀착력, 하지의 접지력, 지면과 발바닥이 잘 접지되고 압력이 생기는지, 하체가 양다리가 잘 비틀어지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좌우가 항상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지탱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힘의 어떤 감각, 기력의 감각, 근력의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느껴가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운동 강도가 껑충 뛰면서 물론 효과도 크게 증대되겠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여러 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지전사력을 어떻게 유도해내는가에 대한 그런 예시로 금강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세밀한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